올해 경제 회복은 세계에서 한국을 포함한 극소수의 국가들만 가능할 것이다. 이건 지나친 비약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최근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내놓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며 한국을 웃게 만들고 중국과 일본은 당혹감에 빠지게 만들었던 바로 그 소식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3월 26일 영국의 BBC 방송은 변이 코로나 위기 대응책과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연관지어 예측한 세계지도에서 한국을 포함한 극소수의 국가들만 올해 연말부터 사회 경제가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향후 각국의 경제 상황이 극단적으로 나눠질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 말은즉 각국 정부가 현재 변이 사례가 가져온 위기를 제대로 헤쳐나가지 못한다면 그 영향으로 종국에는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주요 매체들은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며 연이어 대서특필에 나섰는데요. 이 세계 지도는 영국의 레스터 대학에서 보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줄리안 탕 박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지도를 좀 더 살펴보면 각 나라를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회색 이렇게 네 가지 색깔로 구분하여 앞으로 국가들이 맞이할 경제 상황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먼저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된 빨간색은 미국과 브라질을 포함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특히 브라질은 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번지면서 변이 코로나로 숨진 시민이 전 세계 3분의 1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어 충격과 공포를 가져다 주었죠. 미국 CNN 방송은 브라질 소식을 보도하며 최근 이어진 확진에도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국가적 대응을 위한 중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지난주 연설을 통해 올해가 백신의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선에선 사망자 통계를 보며 그를 비웃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 미국도 크게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분석에서는 빨간색 국가들은 현재 변이 사례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백신 접종 등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니 연말까지 경제 시스템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보았습니다. 주황색으로 표시한 지역은 그 다음으로 위험하다고 분류되었는데요. 대부분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정상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백신 접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변이 사례 또한 쉽게 전파될 확률이 높기에 위험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회색으로 표시한 지역은 빨간색이나 주황색보다는 좀 낮지만 긴장을 조금이라도 늦출 경우 바로 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바로 일본과 중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본은 안 그래도 현재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연이은 악재가 터지고 있습니다. 올해 7월 개최되는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이 사상 최초로 해외 일반 관중 없이 열리게 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데 이혼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해외 관중을 받지 않기로 공식 결정되면서 이에 따라 현재까지 해외에서 판매된 티켓 중 아직 환급되지 않고 남아있는 63만 장이 고스란히 환불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일본은 이번 해외 관객 수용 단념으로 인해 1,500억 엔 정도의 수입이 사라졌다고 추산했는데요. 문제는 내달 경기장 국내 관중 상한선 결정이 나오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와 조직위는 무관중, 관중 50% 제한, 관중 상한 없음 등 세 가지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전체 수용 인원의 절반만 받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이 경우 일본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은 1조 6천억 엔 이상으로 급격하게 불어납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해외 관중 없이 국내 관중 50% 제한으로 개최됐을 때에 경제적 손실이 1조 6,258억 엔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쿄올림픽과 관련하여 난항을 겪고 있는 여정이 세계적으로 떠들썩할 뿐만 아니라 최근 큰 화제로 시끄러운데요. 지난주 일본에 위치한 차량용 반도체 제조업체인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의 생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가 심각합니다. 르네사스는 전 세계 3위의 차량용 반도체 공급업체인데요. 이번 화재로 17개의 생산 기계가 피해를 입었으며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되기까지 했습니다. 시바타 히데토시 르네사스 사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공장이 한 달 동안 가동을 멈추면 170억 엔의 매출 소실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일본의 각종 악재로 추측해보자면 곧 주황색에서 빨간색, 즉 변이 바이러스 위험 국가로 그 위험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팽배하기에 향후 쉽게 재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일본으로 인해 덩달아 중국 경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3대 전기차 회사 중 생산 중단을 선언한 사례가 있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르네사스에서 약 한 달가량 반도체 생산이 중단되면서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심화되었습니다. 중국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전기차 업체 니오가 차량용 반도체를 구하지 못하여 생산 중단을 선언해야 했습니다. 니오 측은 이번 1분기 납품 규모는 기존 전망치인 2만에서 2만 500대로 하락 조정된 1만 9,500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자동차 시장의 비수기인 3분기에나 반도체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하기에 자동차 전문 애널리스트인 펑시밍은 올해 중국의 주요 전기차 업체들이 생산 둔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소수민족 탄압과 관련하여 세계로부터 중국에 대한 공격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례로 세계 약 180개 인권단체들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주장하였습니다. 여러 상황과 이번 영국에서 내놓은 분석을 고려하자면 중국은 특히 경제적 위기를 순조롭게 극복하기 어려울 듯한데 시진핑 주석은 지금 세계는 큰 변화 국면을 겪고 있으나 시대와 형세는 중국 편에 있다고 선언했죠. 그런데 이를 비웃는 듯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 추세를 지속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 등 지도부가 체제 유지를 위해 민족주의적 자부심에 더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격한 바 있습니다. 과연 시진핑 주석이 압도적인 자신감과 함께 각종 도전 과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초록색으로 분류된 국가는 호주를 비롯해 한국을 포함한 이스라엘,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의 극소수 국가들입니다. 이 국가들은 백신 접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변이 사례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기에 올해 연말에는 경제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듯 전문가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한숨 돌릴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OECD는 9일 발표한 중간 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습니다. 이 예측이 현실이 된다면 올해 한국 성장률은 2011년 이후 최고치를 찍게 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또한 올해 경제 성장률이 3%를 넘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보건위기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꼽힌 한국에 대한 세계 언론의 찬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3일 BBC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우수 전략을 발휘한 나라들을 소개하며 한국을 극찬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은 메르스 유행 당시 경험을 토대로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했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인구 5천여만 명 중에 사망자가 1,700명에 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처음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바이러스 확산세를 빠르게 잡았기에 전국적인 봉쇄 조치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나아가 영국에선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하루 이상 걸리는 데 비해 한국에서는 건물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부스에서 검사를 받으면 4-5시간 만에 결과가 나온다고 감탄했습니다. 또 여기서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가 함께 나오는데요. 바로 우수하게 대처한 한 한국인 박 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박 씨는 공항으로 딸을 마중 나가서 안아보는 대신 마스크와 세정제를 안겼습니다. 박 씨의 딸은 부모 집에서 2주간 엄격하게 격리하며 마당에도 나가지 않았고 동선 체크 앱을 이용하며 놓치지 않고 확인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작년 연말에는 바이러스 사냥꾼으로 불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BBC 올해의 여성 100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된 바가 있었죠. 침착한 태도와 투명한 발표로 한국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이끌었다는 게 주된 선정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국내 일부 언론들은 한국의 백신 접종이 느리다, 이미 경제 회복의 기회를 놓쳤다는 등 한국의 대응이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극적인 기사를 쓰기도 합니다. 반면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영국 공영방송 BBC는 이렇게 매번 한국을 극찬하는데 충분히 우수한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BBC에서 제시한 분석대로 올해 견고하게 위기를 극복하여서 하반기에는 침체 국면을 맞이했던 분야까지 모두 회복되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